지금 사실 좀 불안한 지점들이 몇 군데 있어요. 경북 예천에서 이제 확진자가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네. 부산에서도 분여 확진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접촉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천은 어제도 또 신규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37명이고요. 역시 감염이 3, 4차 감염까지 이루어지고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큰 지역에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접촉자 전수 조사에서는 더 이상 크게 확대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부산이죠. 네. 부산의 그 딸은 그 코로나19 전담 병원이고 규모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산의료원의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접촉한 그 병원 내 그 의료진이나 환자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아버지는 학교의 행정 직원이고 또 네. 교회에서 예배를 받는데 네. 두 사람 모두 열흘 가까이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 출퇴근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검사 대상이 1,100여 명이고요. 접촉자만 해도 5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는 사실 한 1,000명 가까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예. 사실은 큰 폭탄을 하나 안고 있는 그런 예. 양상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음성이었다가 또 이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26일째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고 지역 사회 감염이 없었던 부산에서 이렇게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 2명이 나오면서 부산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뭐 부산 의료원이라는 곳과 교회라는 어떤 집단과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집단에서의 추가 발생 여부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강서구청하고 이렇게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예배는 오늘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하고 폐쇄는 절차에 따라서 이래 진행할 것으로. 예, 부산시가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이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일단 간호사인 딸이 먼저 네.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호 장구라든지 이런 걸 다 갖췄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19에 걸리게 됐을까요? 크게 나눠보면 이유는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훈련이 부족했을 가능성, 또 하나는 너무 환자를 보는 업무가 과중해서 피로도가 누적됐을 가능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호복과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보호장구를 벗는 과정에서 네. 환자의 분비물이 이 몸에 묻고 그게 다시 점막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 보호복을 벗는 과정에서 오염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되고 또 업무 강도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가 돼서 네네. 너무 피로해서 그 벗는 과정을 충실히 지키지 못해서 감염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이 부산 의료원의 이제 간호사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이제 그것 환자한테서 감염됐다. 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역학조사의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네. 아무래도 그런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확진 환자가 이제 부산 의료원으로 이송이 되면서 네. 그 환자를 담당하다가 네, 걸린 네.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라면 이게 뭐 피로도가 높아지거나 이러면은 그 알고 있는 수칙이라 하더라도 자칫해서 이렇게 네.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요인이 서로 관련이 돼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이 잘 돼 있으면 뭐 피곤해도 무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지침을 지켜가면서 네네. 보호복을 벗을 수 있고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조금만 피곤해도 그런 지침을 잘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평소에 우리가 그 감염병을 진료하는 병원을 지정해 놓고 예. 감염병을 진료할 의료진들에 대해서 보호장구도 미리 나눠주고 평소에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야 실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뭐 따로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예. 충분히 체득돼 있는 네, 상태에서. 네. 예. 근데 지금 뭐 아쉬운 점으로 이제 지적되는 것이 이제 이 두 부녀 같은 경우 네. 증상이 있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던 것 같아요. 네, 정상적으로 이제 병원에 출근을 하고 또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학교 출근을 정상적으로 했고 교회에서도 예배를 받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증상이 있으면은 좀 조심을 했어야 될 텐데 네. 아직까지 이제 그게 그
체화되지는 않았다 체화되지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생활방역 수칙의 첫 번째가 정부가 내세운 방식의 수칙의 첫 번째가 아프면 3, 4일 집에서 쉬어라라고 하는 건데 그런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심지어 이제 간호사분은 의료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네. 수칙을 이제 잘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식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이게 몸으로 체화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문화가 아프면 쉬는 게 허용되고 아주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냥 단지 정부가 수칙을 발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를 들면 아프면 비정규직이나 뭐 플랫폼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유급병가 제도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고 네. 기업에서도 연차를 써서 아프면 그냥 자연스럽게 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프다는 그 정도가 사실 개인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정도다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게 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네. 기준을 정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것 기준을 같은데요. 정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내가 감기나 코로나 혹시 코로나일지 모르는 그런 의심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언제든지 직장에 전화해서 제가 좀 아픕니다. 며칠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라고 하면 그냥 그 쉽게 받아들여지는 그 문화가 네, 우리 네. 사회에 정착돼야 이런 사례가 계속되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 결국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 직장에 나와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게 생각을 조금 느슨하게 해서 얼마나 큰 피해가 있냐면 이 아버지는 실제로 병원을 3군데나 다녔습니다.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예. 그때까지도 자기가 코로나19라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병원에서도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전혀 검사가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 고등학교의 직원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고등학교에 있는 모든 그 교직원하고 선생님들하고 전부 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그 동인고등학교라는 곳인데요. 수업을 아예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도 못 온라인 하는 수업을 할 수가 없죠. 예. 학교가 예. 폐쇄됐기 때문에 네네. 선생님들이 예. 출근을 못 합니다. 아. 그래서 뭐 집에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돌렸는데 그게 예. 사실 정상적으로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뭔가 조금만 실수를 하게 되면 이만큼 이제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 이 생각을 꼭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